인천공항 출국장, 유럽에서 온 한 여행객의 캐리어가 세관검사대 위에서 열립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나온 물건들을 보고 주변에 있던 한국 사람들이 오히려 더 놀랐어요. 명품 가방도 아니고 값비싼 전자제품도 아니었거든요. 나온 건 1,000원짜리 마스크팩 수십 장, 시장에서나 볼 법한 꽃무늬 양은 냄비, 검은 봉지에 담긴 김 뭉치, 그리고 약국에서 산 파스와 연고가 한가득이었습니다. 이걸 이 사람이 이 먼 나라까지 와서 사간다고? 지켜보던 사람들의 표정에 떠오른 건 딱 그 한마디였죠.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우리에겐 너무 익숙해서 눈길조차 주지 않는 물건들이 어째서 지구 반대편 사람들의 캐리어를 가득 채우게 됐는지, 그리고 그들이 진짜로 열광한 게 물건 그 자체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었는지를요. 먼저 숫자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어요.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4년 외래 관광객 조사 보고서를 보면 한국을 찾은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가는 쇼핑 품목 1위는 화장품이었습니다. 그것도 압도적이었어요. 전체 구매자의 67%, 그러니까 10명 중 거의 7명이 한국에서 화장품을 샀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화장품을 사는 장소요. 예전 같으면 면세점이나 백화점을 떠올렸을 텐데 2024년 기준으로 외국인이 쇼핑한 장소 1위는 놀랍게도 로드샵, 그러니까 길거리 매장이었어요. 비중이 49.6%, 거의 절반에 달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건 단순히 싸게 산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외국인들이 이제 한국의 관광 코스가 아니라 한국인의 일상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신호예요. 우리가 퇴근길에 아무 생각 없이 들르는 그 로드샵, 그 다이소, 그 재래시장이 이들에겐 하나의 성지가 된 겁니다. 그 성지의 한복판에 다이소가 있어요. 2026년 들어 다이소는 아예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성지로 불리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불티나게 팔린 물건이 뭔지 아세요? 1,000원짜리 마스크팩이었습니다. 정확히는 VT-PDRN 광채 시트 마스크라는 제품이 외국인 판매 순위 1위를 찍었어요. PDRN이라는 성분, 좀 생소하시죠? 이게 연어 DNA에서 추출한 성분인데 피부 보습이랑 광채 케어에 쓰이는 거예요. 원래 이런 성분은 피부과에 가서 시술을 받아야 접할 수 있는 고급 성분에 가까웠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걸 1,000원짜리 마스크팩에 담아서 팔고 있는 겁니다. 외국인 입장에서 이건 거의 충격에 가까운 일이에요. 자기 나라에서라면 병원에 가서 몇십만 원을 내야 할 것 같은 관리를 한국에서는 편의점 옆 다이소에서 커피 한 잔 값에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한국 떠날 때 캐리어에 꼭 넣는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었던 거죠. 실제로 다이소의 외국인 인기 상품 순위를 보면 이 마스크팩이 1위, 그 뒤를 꿀약과 같은 간식들이 따라붙습니다. 화장품과 군것질거리가 나란히 순위에 오른다는 것 자체가 이들이 한국의 일상을 통째로 사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기서 잠깐, 저는 이 대목이 이 현상의 핵심을 관통한다고 봐요. 외국인들이 열광한 건 사실 싼 가격 그 자체가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이 가격에 이 정도 품질이 나온다는 게 말이 되나? 하는 그 간극, 그 배신감에 가까운 놀라움이거든요. 사람은 예상을 뛰어넘는 가성비를 만났을 때 단순히 만족하는 걸 넘어서 흥분합니다. 자기가 뭔가 대단한 걸 발견했다는 느낌, 남들은 모르는 보물을 찾았다는 그 감각이요. 한국의 1,000원짜리 화장품은 바로 그 감각을 건드린 겁니다. 그러니 이들이 마스크팩을 20장, 30장씩 쓸어 담는 건 탐욕이 아니라 발견의 기쁨을 최대한 오래 붙잡아두고 싶은 마음에 가까워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마스크팩 30장은 자기만 쓰려는 게 아니거든요. 상당수는 고향에 돌아가 친구와 가족에게 나눠줄 선물이에요. 이거 내가 한국에서 사왔어. 이 한마디를 하고 싶어서 캐리어의 무게를 감수하는 겁니다. 물건을 통해 나는 한국에 다녀온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나눠주는 거죠. 자, 그런데 화장품이야 그렇다 쳐요. K-뷰티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건 이제 다들 아는 사실이니까요. 진짜 충격적인 건 그 다음부터입니다. 캐리어를 더 열어보면 화장품 밑에서 전혀 예상 못한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대표적인 게 김이에요. 그냥 김이 아니라 곱창김, 돌김 같은 것들이요. 우리한테는 밥반찬, 그것도 아주 흔한 국민 반찬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캐리어에 반드시 챙겨야 할 필수템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숫자가 이걸 증명해요. 지난해 한국김의 수출액이 1조 332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김 하나로 1조 원을 벌어들인 거예요. 그것도 같은 김을 수출하는 중국이나 일본과 비교했을 때 판매량에서 큰 차이를 벌리면서요. 바다에서 나는 이 검은 종이가 반도체나 자동차 못지않은 어엿한 수출 효자 품목이 된 겁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찾는 곱창김이라는 게 재밌어요. 이게 왜 특별하냐면 곱창처럼 구불구불하게 생겼다고 해서 붙은 이름인데 일반 김보다 생산량 자체가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프리미엄 김으로 분류되죠. 외국인들은 이걸 알고 사는 걸까요? 어떤 사람은 알고 어떤 사람은 그냥 한국 김은 다르다는 입소문만 듣고 삽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건 김이라는 게 단순한 식재료를 넘어서 하나의 경험으로 팔리고 있다는 점이에요. 짭조름하고 바삭한 그 맛,
밥에 싸먹든 그냥 과자처럼 집어먹든 자꾸 손이 가는 그 중독성. 서양 사람들에게 이건 이제껏 없던 완전히 새로운 스낵의 카테고리인 거예요. 자기 나라 마트에는 이런 게 아예 없거나 있어도 몇 배씩 비싸게 팔리니까요. 그러니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도 그 맛을 잊지 못해 캐리어 한 칸을 통째로 김에 내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싶은 게 있어요. 김이라는 건 우리에게 결핍의 반찬이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반찬 없을 때 김에 밥만 싸먹어도 한 끼가 됐던 그 시절. 그 소박한 반찬이 이제는 세계인이 돈을 주고 사가는 프리미엄 식품이 됐다는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먼 길을 걸어왔는지를 조용히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 대목에서 정말 예상 밖의 물건이 등장해요. 바로 양은 냄비입니다. 노랗고 얇은 라면 끓일 때 쓰는 그 냄비요. 꽃무늬가 그려진 쟁반도 함께 인기예요. 우리 눈에는 옛날 분식집이나 시골 할머니 댁 부엌에서나 볼 법한 어찌 보면 좀 촌스럽기까지 한 물건이잖아요. 그런데 외국인들은 이걸 두고 가장 한국적인 디자인이라고 평가합니다. 과거에 학교 체육복이었던 것들, 시장에서 흔히 보던 생활용품들, 이런 것들이 외국인들 사이에서 하나의 레트로 아이템으로 재발견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지점이 좀 뭉클하기도 하고 아이러니하다고 느꼈어요. 우리가 없어 보인다고 여겨 치워버리고 싶어 했던 것들을 정작 바깥 사람들은 이게 진짜다 라며 소중히 담아가고 있으니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엔 사람 마음에 흥미로운 원리가 숨어 있어요. 어떤 물건의 가치는 그 물건 자체가 아니라 그 물건을 바라보는 사람의 거리에서 나옵니다. 우리에게 양은 냄비는 너무 가까워요. 매일 보고 언제든 살 수 있고 특별할 것 하나 없죠. 그래서 가치가 안 보입니다. 그런데 지구 반대편 사람에게 그 냄비는 한국에서만, 한국에 와야만 살 수 있는 물건이에요. 거리가 멀어지는 순간 흔한 물건이 특별한 물건으로 변신하는 거죠. 외국인이 한국 라면을 그 양은 냄비에 끓여 뚜껑에 덜어먹는 그 장면 하나가 그들에게는 한국 드라마 속 한 장면을 자기 삶으로 가져오는 의식 같은 게 됩니다.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SNS를 타고 퍼져나갑니다. 노란 냄비에 라면을 끓여 뚜껑에 덜어먹는 영상 하나가 조회수 수백만을 찍고 그걸 본 또 다른 외국인이 나도 저 냄비 사야지 하고 마음먹는 거예요. 물건이 이야기를 만들고 이야기가 다시 물건을 팔고 그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죠. 이 흐름을 조금만 더 파고들면 한국 가정의 물건 중에 외국인을 진짜로 놀라게 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건 캐리어에 담아가진 못하지만요. 바로 김치 냉장고예요. 김치 하나를 저장하겠다고 냉장고를 따로 한 대 더 두는 문화. 이건 외국인들에게 그야말로 문화 충격입니다. 음식 하나를 위해 가전제품을 별도로 개발하고 집집마다 들여놓는 나라. 이걸 보면서 외국인들은 한국인이 음식에 그리고 발효라는 전통에 얼마나 진심인지를 실감하죠. 캐리어에는 못 담아도 이 이야기는 반드시 자기 나라로 가져갑니다. 한국 사람들은 김치 전용 냉장고가 따로 있어. 이 한 문장이 또 다른 사람의 호기심에 불을 붙이고 그 사람을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태우는 거예요. 자, 이제 캐리어 이야기를 넘어서 요즘 가장 뜨거운 현상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바로 약국입니다. 최근 들어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면세점 대신 약국 간다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요. 예전엔 한국 오면 면세점에서 홍삼이나 화장품 세트를 사는 게 정석이었는데 요즘은 동네 약국에 들어가서 파스, 연고, 기능성 의약 외품, 건강 영양제를 마치 뷰티 쇼핑하듯 쓸어 담습니다. 명동의 약국들은 이제 외국인 손님을 위한 필수 관광 코스가 됐을 정도예요. 여기서 저는 아주 중요한 심리 하나를 발견합니다. 화장품을 사는 것과 약을 사는 건 차원이 다른 신뢰거든요. 화장품은 안 맞으면 안 바르면 그만이지만 약은 내 몸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외국인들이 한국 약을 서슴없이 산다는 건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깊어졌다는 뜻이에요. 한 약사의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결국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기 때문입니다. 제품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약도 사가는 겁니다. 물건에 대한 신뢰가 나라에 대한 신뢰로 다시 나라에 대한 신뢰가 그 나라 물건 전반에 대한 신뢰로 확장되는 선순환. 이게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여기엔 아주 현실적인 이유도 있어요. 한국에서는 일부 일반 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살 수 있고 가격도 훨씬 저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예 한국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려고 옵니다. 미국에서 MRI 한번 찍을 비용이면 한국에서는 항공료를 포함하고도 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게다가 검사 속도까지 빠르니 이건 이제 관광이 아니라 의료 원정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몸에 붙이는 파스 한 장에서 시작된 신뢰가 이제는 자기 몸을 통째로 맡기는 데까지 온 겁니다. 저는 이게 K소비의 가장 깊은 단계라고 봐요. 재미로 사는 물건에서 목숨과 건강을 거는 선택으로 넘어온 거니까요. 먹거리 쪽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외국인들에게 한국 편의점은 그 자체로 하나의 놀이공원입니다. 불닭볶음면, 바나나 우유, 허니버터칩, 삼각김밥, 밀키스. 이런 것들이 외국인 사이에서 그냥 음식이 아니라 하나의 챌린지이자 놀이로 소비되고 있어요.
특히 불닭볶음면은 매운맛에 도전하는 챌린지 영상으로 전 세계에서 수억 조회수를 만들어냈죠. 여기서 재밌는 건 이들이 단순히 라면을 먹는 게 아니라 편의점 꿀조합을 만들어 먹는다는 거예요. 불닭볶음면에 무슨 치즈를 넣고 삼각김밥을 부숴 넣고 어떤 음료랑 같이 먹으면 최고다. 이런 레시피를 서로 공유하고 따라하면서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한국인에게 편의점은 그냥 급할 때 들르는 곳이지만 외국인에게는 창의적으로 조합을 실험하는 실험실이자 놀이터인 거죠. 그러니 이들이 캐리어에 라면과 과자를 잔뜩 담아가는 건 배가 고파서가 아니에요. 그 놀이를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하고 싶어서 그 즐거움을 포장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정말 가져가고 싶어 하지만 캐리어에 담을 수 없어서 아쉬워하는 게 또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시스템이에요. 대표적인 게 교통카드입니다. 티머니 카드 하나면 지하철, 버스, 편의점 결제까지 다 되고 환승 할인까지 자동으로 되는 이 시스템을 외국인들은 마법처럼 신기해합니다. 심지어 요즘은 스마트폰 앱 하나로 대중교통을 타고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결제까지 하죠. 배달 앱도 마찬가지예요. 새벽에도 앱 몇 번 두드리면 치킨이 문 앞까지 오는 이 시스템은 배달 문화가 발달하지 않은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겐 거의 미래 도시에 온 것 같은 경험입니다. 이런 것들은 물건이 아니라서 캐리어에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 편리함을 다시 누리러 한국에 또 옵니다. 물건은 사가면 그만이지만 경험과 편의는 그 나라에 와야만 누릴 수 있으니까요. 이게 바로 한국이 일회성 관광지가 아니라 자꾸만 돌아오게 만드는 곳이 된 진짜 비결 중 하나예요. 시선을 잠깐 유럽으로 돌려볼게요. 요즘 유럽은 40도를 넘나드는 기록적인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유럽 상당수 지역이 에어컨 보급률이 매우 낮다는 거예요. 원래 서늘한 기후라 에어컨을 안 두고 살았는데 기후가 바뀌면서 속수무책이 된 거죠. 프랑스에서는 폭염이 닥치자 선풍기 하나가 우리 돈으로 40만 원을 넘는 가격에 팔리고 그마저도 품절 대란이 벌어졌습니다. 냉방 제품을 구하려는 사람들이 마트 개장과 동시에 몰려들었다는 뉴스가 쏟아졌어요. 여기서 흥미로운 건 이런 상황에서 한국식 여름나기 아이템들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손에 쥐는 휴대용 선풍기, 이른바 손풍기 같은 것들 말이에요. 한국에서는 여름이면 누구나 하나쯤 들고 다니는 그 흔한 물건이 폭염에 지친 유럽인들에겐 신문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더위를 견디려고 오랜 시간 발전시켜온 소소한 생활의 지혜들이 이제 기후위기 앞에 놓인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하나의 해답으로 건네지고 있는 셈입니다. 물론 이 시장을 두고 중국산 제품들과의 경쟁도 치열하지만 한국 제품 특유의 디자인과 마감에 반한 소비자들이 꾸준히 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마스크팩부터 김, 양은 냄비, 약, 라면, 교통카드, 손풍기까지 쭉 훑어봤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처음에 던졌던 질문의 답에 다가가게 됩니다. 그들이 진짜 열광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외국인들이 열광한 건 마스크팩도, 김도, 양은 냄비도 아니에요. 이 물건들이 다 함께 엮여서 만들어내는 하나의 커다란 이야기, 바로 한국이라는 세계예요. 2024년 조사에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1위가 뭐였는지 아세요? 한류 콘텐츠였습니다. 드라마를 보고, 예능을 보고, 아이돌을 보면서 한국이라는 세계에 먼저 빠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국에 왔을 때 그 세계를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물건이 필요했던 겁니다. 드라마 주인공이 바르던 화장품, 예능에서 연예인이 끓여 먹던 라면, 그 라면을 담던 노란 냄비. 이 물건들은 그들에게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내가 사랑한 그 세계의 조각인 거예요. 이 메커니즘을 좀 더 들여다보면 소비의 순서가 완전히 뒤집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보통 우리는 물건이 좋아서 사고 그 물건을 만든 나라에 호감을 갖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건 그 반대예요. 나라를 먼저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서 물건을 사는 겁니다. 콘텐츠가 감정을 먼저 심어놓고 물건이 그 감정을 실체로 만들어주는 구조. 그래서 한국 물건은 기능만으로 팔리는 게 아니라 감정으로 팔려요. 이건 어마어마한 경쟁력입니다. 왜냐하면 기능은 언젠가 다른 나라가 따라잡을 수 있지만 이미 심어진 감정과 애정은 쉽게 빼앗기지 않거든요. 어떤 나라가 더 싼 마스크팩을 만들어도 내가 좋아하는 그 드라마의 나라라는 이야기까지 복제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게 보면 캐리어를 가득 채운 그 충격적인 물건들의 정체가 선명해집니다. 그건 쇼핑 목록이 아니라 한 사람이 한국이라는 세계에 얼마나 깊이 빠졌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물이에요. 1,000원짜리 마스크팩 30장은 나는 이 나라의 일상까지 사랑하게 됐다는 고백이고, 곱창김 한 뭉치는 이 맛을 집에 돌아가서도 놓칠 수 없다는 아쉬움이며, 촌스러운 양은 냄비 하나는 가장 한국적인 순간을 내 부엌으로 가져가고 싶다는 마음이고, 약국에서 산 파스 한 장은 이 나라라면 내 몸을 맡겨도 되겠다는 신뢰인 거죠. 그래서 세관검사대 위에서 그 캐리어가 열렸을 때 우리가 느껴야 할 감정은 어쩌면 이걸 왜 사가지? 라는 의아함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놓치고 있던 것들의 가치를 다시 보게 되는 새삼스러움일지도 모르겠어요. 재방문율이 이걸 뒷받침합니다. 2024년 방한 외국인의 재방문율이 54.7%였어요.
한 번 온 사람의 절반 이상이 다시 온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관광이 아니에요. 한 번 발견한 그 세계를 한 번 사간 그 물건이 떨어질 때쯤 다시 채우러 오는 거예요. 캐리어를 비우고 왔다가 가득 채워 돌아가고 그 물건이 다 떨어지면 또 캐리어를 들고 오는 순환. 이 순환의 진짜 연료는 물건이 아니라 애정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애정이라는 건 값을 매길 수 없죠. 게다가 2025년 들어 방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계속해서 신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어요. 5월 말까지만 해도 이미 700만 명을 넘어섰죠. 이 숫자 하나하나가 다 캐리어 하나씩을 들고 온 사람들이고 그 캐리어 하나하나에 한국의 일상이 담겨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 현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메시지는 한국 물건이 잘 팔린다가 아니거든요. 그건 결과일 뿐이에요. 더 중요한 건 이 모든 게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삶을 열심히 살면서 만들어낸 것이라는 점이에요. 1,000원짜리 마스크팩은 세계 시장을 노리고 만든 게 아니라 한국 소비자들이 워낙 까다롭고 가성비를 따지니까 그들을 만족시키려다 보니 나온 결과물이에요. 곱창김은 수출용으로 개발한 게 아니라 밥상 위에서 수백 년간 다듬어진 반찬이고요. 양은 냄비는 디자인상을 받으려고 만든 게 아니라 빨리 끓고 저렴해서 서민들이 쓰던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열광하는 이 물건들은 전부 우리가 우리 삶에 충실했던 흔적이에요. 세계를 감동시킨 건 우리의 야망이 아니라 우리의 성실함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지점이 저는 가장 희망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건 억지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아무리 마케팅을 잘해도 진짜 그 나라 사람들이 매일 쓰는 것이 주는 진정성은 흉내낼 수가 없어요. 외국인들이 면세점에 번쩍이는 명품 매장을 지나쳐 굳이 다이소와 재래시장과 동네 약국으로 향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들은 한국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한국이 아니라 한국인이 실제로 사는 한국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꾸미지 않은 진짜의 모습. 그 진짜에는 값비싼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소박하고 흔하고 심지어 촌스럽기까지 한 것들이죠. 그런데 바로 그 소박함이 이 시대에는 가장 강력한 매력이 됐습니다. 모두가 화려함으로 경쟁할 때 있는 그대로의 일상을 당당히 내보이는 것. 그게 역설적으로 가장 특별한 게 된 거예요. 결국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건 조금은 낯선 자기 발견이에요. 우리는 늘 대단하고 화려한 것에서 한국의 경쟁력을 찾으려 했지만 정작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건 우리가 하찮게 여기던 일상의 물건들, 그 안에 배어있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1,000원짜리의 진심을 담는 정성, 흔한 반찬 하나를 세계적인 상품으로 키워낸 뚝심, 낯선 이의 몸까지 믿고 맡기게 만드는 신뢰, 그리고 촌스러운 것조차 있는 그대로 내보일 줄 아는 솔직함. 어쩌면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오래된 말은 거창한 문화재가 아니라 저 검은 봉지 속 김 한 장에서 그 노란 양은 냄비 하나에서 이미 조용히 증명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다음에 다이소를 지나가다가 1,000원짜리 마스크팩을 보게 된다면 한 번쯤 다르게 봐주셨으면 해요. 그건 그냥 마스크팩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지구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캐리어를 채우고 누군가의 화장대에 오르고 누군가에게 이거 한국에서 사왔어 라는 자랑거리가 되고 있는 작지만 분명한 한국의 얼굴이니까요. 우리에겐 너무 흔해서 보이지 않았던 것들의 진짜 가치를 저 멀리서 온 사람들의 캐리어가 대신 증명해주고 있는 셈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